어제 청와대 비서진이 개편된 데 이어 보신 듯이 오늘 중으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이 중폭 수준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새누리당의 당권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청와대 수석들 일부 교체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개각을 아마 잠시 뒤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개각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개편과 개각. 네, 일단 확정된 사실은 청와대 수석들 발표 교체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개각은 신문을 통해서 뭐 누가 유력하다 이런 정도지 아직 확정되게 발표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약간의 그 상상력을 갖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우선 여기까지 보도를 보고서 좀 제가 무슨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보도를 보고서 느낀 것은 첫째는 경제팀들이 베낀 것이 시장에 좋은 반응을 주지 않을까. 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조원동 경제수석과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존재감도 좀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관료 출신들이어서 그런지 시장이 확확 변하는 거에 대한 모습을 주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안종범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른바 그 박근혜 노믹스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제 그 공약 중에 공약을 만들어낸 핵심 분이죠. 브레인 중에 한 분이고 네. 게다가 경제부총리로서 사실상 내정됐다고 보도되고 있는 최경환 전 원내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이고 언론계도 근무했고 관료도 근무한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새 라인업이 관료도 아니고 정치적 감각을 가진 분이 같기 때문에 경제팀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업이나 주는 신호가 좀 좋지 않을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하셨지만 성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사실관계는 관련 없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덧붙여 미래창조과학 그 기능까지도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그래도 이 말하자면 이 흥미거리로서의 그 관찰 대상 중에 하나는 조윤선 경제수석입니다.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이요. 사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분 아닙니까? 네. 근데 청와대에서 늘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분 중에서 여자분이 그렇게 수석이 한 분이 없었으니 네. 이제 그 여성으로서 갖는 스트레스라든지 또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래도 정무수석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래서 저렇게 말이라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좀 국가 운영에 좀 부드러움이 좀 되지 않을까. 네. 한편 또 조윤선 장관은 이번에 수석이 됐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 격전이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네. 여러 가지 교감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또 마침 또 이제 정무수석 기능이라는 게 여당과 청와대 간의 기능보다는 청와대와 야당 간의 기능에서 가장 돋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네. 박영선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가 여자분이고 그러니까 아마 네. 남성들과는 조금은 다른 결로서 이른바 소통을 하든지 의사교환을 하든지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다만 조윤선 수석에 대해서 과연 그런 기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 오죽하면 장관으로 계신 분을 차관급인 수석으로 발탁을 했겠습니까? 네. 조윤선 수석께서 정말로 국가의 부름을 대통령의 부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본인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다만 네. 이제 그와 덧붙여서 조금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정수석실에는 민정수석과 밑에 비서관들이 4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또 5분인데 5분 중에서 4분이 TK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5분 전체가 법조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5분 중에서 4분이 로펌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윤선 수석도 로펌 출신입니다. 예.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집단 사고를 볼 때 특정 지역의 특정 직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 군데 있는 것이 과연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볼 때에는 바이올린 숫자가 너무 많다든지 무슨 뭐 피아노 숫자가 너무 많다든지 이게 좀 너무 편중된 게 아니냐. 네. 그러나 그것이 공연한 시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분들이나 또는 조윤선 장관까지 합쳐서 로펌 출신이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특정 지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렇게 잘 조화롭게 보필을 하고 직능을 하지 않으면 네.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분들이 관료 법조인 교수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숙제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네, 지금 이제 이 개각의 근본적인 조건의 개편이 전반적인 컨셉은 국가 개조 아닙니까? 네. 그럼 청와대 이번에 교체된 분들에게 야, 저 국가 개조라는 대임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과 자질과 그리고 이 실력이 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인이 그렇게 박수만 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중앙일보 7면을 한번 보시죠. 예. 네. 새누리당 당권 경쟁에 도전하는 김무성 의원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네. 질문, 최근에 박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나? 김무성 의원 답변, 전혀 없다. 나만 없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없더라. 가교 역할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김 실장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된다. 이것도 언성을 높이며 네. 지난해 연말 철도법 중재 때 내가 김 실장하고 합의 문구를 상의하기 위해 10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 뒤로도 김 실장과 통화한 건 딱 한 번뿐이다. 어허. 그래서 여기에 예. 김기춘 실장의 반론을 또는 설명을 듣지 않아서 좀 편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내용을 보고 보면은 네. 이 이제 김기춘 실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좀 달리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네. 이분이 이제 저 큰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서 개편이 마무리 지은다면은 뭐 야인으로 돌아갈지 다른 정부 고위직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당 대표로 나서고 있다는 분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 저거는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네. 이제 뭐 지방선거는 끝났고 네. 7월 30일 재보궐선거 전에 새누리당은 7월 14일에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네. 당내에서 이제 당권을 두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 솔직하게 본 인상은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가령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문제나 개각이 아니라 예. 자기네들의 대장인 새누리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로 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상 이 대표를 뽑는 것은 대표 한 분과 최고위원 네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지명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뽑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 중에는 한 명 플러스 이 네 명 중에는 여성 의원이 꼭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여론조사를 한 30% 반영을 하고 책임당원이든 중앙부 대의원이든 누구 해서 이 70%를 새누리당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구도입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이 투표에 참가하는 이른바 선거인단이 2표씩을 찍습니다. 2명씩을. 예. 그래서 합쳐서 제일 많이 득표한 분이 대표가 되고 네. 그다음 차점자 순으로 최고위원이 되고 여성이 없으면은 남성 세 분에다가 여성분을 넣고 여성이 마침 3등이나 2등을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해결이 되는 가는 이런 구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도 나와 있죠. 뭐 이제 이인재 의원도 나와 있고 여러 분 나와 있습니다만 김태호 네. 의원도 나와 있고 했습니다만은 언론에서 보기에는 양강 구도가 아닌가. 적어도 대표를 소위 노리는 분들은 그래서 다른 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언론 보도도 이러니까 두 분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여기서 우선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선 서청원 의원 좀 보여주시죠. 연세 때문에 서청원 의원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예. 네. 칠선 의원이고 최다선이죠. 이렇게 그렇죠. 정무 1장관의 원내청무회 대표 최고위원 됐고 새누리당 상임고문도 했고 아주 역전의 용사로서 이제 친박의 그 좌장이라든지 원로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예. 한편 이제 김무성 의원은 51년생으로서 부산 출신이고 오선 의원이며 한나라당의 사무총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총괄 본부장도 했던 다 네. 그래 뭐 캐리어로 봐서는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당의 리더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라고 할 두 분 수가 다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다른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지 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 두 분의 양강구도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네, 다음 키워드 보시죠. 핵심 이슈가 그럼 뭐냐? 네. 이 두 분들 사이에서 자 나는 이런 브랜드로
하고 누구는 이런 브랜드다 하는데 사실은 조금 비슷해요. 서청원 의원은 당과 청와대 간의 당정청 간의 수평적 관계,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는 걸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고 김무성 의원은 당내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말이나 당내 민주화나 뭐 여권 내 민주화나 뭐 그 말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여튼 조금 뭔가 지금 이제 위상이 쪼그라들고 있는 듯한 새누리당의 위상을 강화를 하겠다는 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도 네. 조금 들여다보면은 서청원 의원은 야당과의 대화, 국민과의 대화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많은 전달을 하겠다는데 약간의 그 강조점이 있는 것 같고 예. 김무성 의원은 그게 아니라 이 당내에서 정말로 약간의 준독립적으로 새누리당을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것 같으니까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두 분이 한결같이 우리가 만든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만든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또 두 분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차이가 같지는 없네요. 않아요. 예. 다만 이제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 입방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나 해설하기 좋아하는 분들 보기에는 아 요건 요렇구나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내용적으로 볼 때는 뭐 가령 박근혜 정부 대통령에서 내가 도전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이분들도 둘 분 다 또 당 대권은 도전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갖고 약간 다른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또 보시죠. 친박 대 비박 경쟁. 무슨 얘기인지요? 예, 이런 보면은 서청원 의원은 친박의 그 지지를 모아서 하는 것 같고 김무성 의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 이력이 어떠하든 비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만나본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 이제 친박은 우리끼리 전부 친박끼리 모였다. 이래서 따다다닥 한다. 비박은 비박끼리 이렇다. 이게 아니고 네. 많은 부분에 양쪽 다 이완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박 예를 들면 A라는 의원이 친박의 중진인데 그분이 서청원 의원을 지지하는 거는 그건 별개 문제지만 네. 친박이라는 네트워크가 전부가 이게 지지를 하고 반대로 비박 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가 김무성 의원을 지지하고 이런 구도는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 새정치연합 쪽에서 안철수 대표 계보와 문재인 의원 계보가 경쟁을 한다면 그건 확실히 갈릴 겁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 경쟁 구도가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 친소 관계라든지 저분이 될 경우에 나의 유불리도 따져보는 정치는 그거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구도로 가지 않는다. 지난번에도 왜 황우여 대표의 그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 났을 때의 투표율하고 또 부의장 때라든지 홍문종 의원하고 진영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장 표결 때 표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친박도 비박도 어떤 때는 이렇게 의견이 같다가도 있고 누구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네.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 2표다 보니까 네, 그렇죠. 비박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하나는 비박 의원 주고 하나는 또 서청원 의원을 줄까 김무성 의원을 줄까 또 고민도 될 수도 조금 있겠어요.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짝짓기 아니면 짬짬이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네. 내 지지 세력이 있으면 나를 우선 찍고 한 표는 저분을 놔주라. 쪼거라 네. 이렇게 이런 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다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네요. 그것이. 1인 2표이기 때문에 네.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짬짬이나 짝짓기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뭐 누가 어떤 때 어떤 여운이 있고 나는 경상도니까 어떻고 누구는 충청도니까 수도권이 어떻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또 두 분이 또 공통적인 게 상도동 쪽 계통이에요. 그렇죠. 네. 김영삼 대통령께 보였던 분이죠. 네. 또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의족.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은 자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최대 주주이면서 사실상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의 현실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저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럴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대표 경선에 자기 의사를 선택을 않거나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네.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뜻이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건 모르지만은 네. 지금
서 의원을 찍어라, 김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기에는 지금 여권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랬을 경우에 후폭풍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인가 아닌가. 네. 일반 예상과는 달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천권에 왜 이번에 대표가 중요하냐면은 2016년도 4월쯤이면은 차기 총선이 있는데 총선.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종전의 관행으로 봐서는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파워가 중요한 있었죠. 자리였죠. 예. 그럼 이번에 여기 되는 분들은 공천권 행사를 그전처럼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그렇게 위에서 누구나 너 나가라 들어와라 하는 걸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 상향식 공천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말하자면 후보군에다 넣고서 경선을 붙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저 사람 현역인데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된다는 불가능할 거다. 또 하나는 이렇게 공천권을 행사하면은 현역 의원들을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물갈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기 기분은 아무리 개혁적 대상이 되더라도 계속 공천을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요란하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가질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큰 틀로 봤을 때 전국 전체에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소위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할 본연의 기능과 의무를 다하는데 포인트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이 청와대 수석 개각 얘기, 개편 얘기 그리고 새누리당 전당대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